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3월 9일 선거에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지엽적인 얘기에 자꾸 귀 기울이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활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무능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다면 나의 선택, 당신의 선택은 어떠해야 되냐? 교활한 후보, 무능한 후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는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야만 국가, 미개 국가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선진 국가로 우리가 도약할 것이냐, 바로 그 경계선상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선진국이 될 것이냐, 후진국이 될 것이냐, 어떠한 대통령을 우리가 뽑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갈림길이 지금부터 열릴 거라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후보의 말과 행동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냐, 간단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방송이나 글을 통해서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일이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짓말을 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이죠.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죠. 그러면 국민을 속이면 나라 돈을 얼마나 훔쳐먹겠습니까? 국민을 속이고 그 속이는 이유에는 돈을 훔치기 위한 거죠. 돈을 훔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와 자기 패거리들이 돈을 훔쳐먹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그렇게 속일 필요가 없죠. 또 국민의 권리를 지네들 필요한데 써먹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국민을 팔아먹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 국민을 위해서 이런 돈을 쓴다. 그리고 뒷구멍으로 딴짓하죠. 돈을 빼서 딴짓을 하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벌받게 하고 감옥에 쳐놓고 검찰에서 조사하게 하고 이런 짓을 하죠. 그건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돈 훔치고 권력을 훔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교활한 후보죠. 두 가지예요. 국민의 돈과 국민의 권력을 훔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이 교활한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름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제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이 사람인가 하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능한 후보라고 비판받는 사람이 있죠. 무능하다는 건 뭐 전문성이 없다, 아니면 추진력이 없다, 뭐 또 아는 것이 없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할지 못하는 사람을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사람,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무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능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부족한데, 교활하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고 아는 것은 있는데 정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활함과 무능, 즉 정직한 후보 중에서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비리 문제, 뭐 정가 문제 등등이 나와 있고, 한 사람은 정권하고 부닥쳐서 원리 원칙대로 정권하고 부닥쳐서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다가 탄압받아서 나와 있는 그런 후보가 있습니다. 이게 무능할 걸까요? 그리고 검찰은 범죄자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까요?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죠. 그렇죠? 아니면 권력, 법을 속이고 법을 이용해 먹다가 범죄자가 돼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 검찰이라는 자리는 사회의 곳곳에 묻혀 있는 비리를 다 조사해서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손바닥에 얹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인간이 제일 막장으로 갔을 때에 그들을 조사해서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능한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유능한 겁니까? 어떤 게 유능하고 어떤 게 무능한 겁니까?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서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유능한 겁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유능한 겁니까? 권력과 힘과 머리를 국민 속이는 일에 쓰는 것이 유능한 겁니까?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서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유능한 겁니까? 어떤 것이 유능한 후보? 여러 가지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말을 실수를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너무 지엽적인 큰 고목나무에 그 나뭇잎 하나 나풀거리는 것 같은 이런 얘기에 우리는 절대 귀 기울이지 말고, 교활한 사람이냐, 즉 부정직한 사람이냐, 우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냐, 우리는 이거 하나만 보고 이번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사람 뽑지 않으면 법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사기꾼들에게 우리 국민은 전부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다. 그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번 잘못 뽑아놓으면.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후진국으로 가느냐는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교활한 후보냐 무능한 후보냐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한다면 교활한 것보다는 무능한 게 차라리 낫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능하냐? 무능하지 않지요. 그냥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활한 것보다는 차라리 무능한 게 낫다. 뭐 지난번 우리 대통령 뽑을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공산당이 낫냐 도둑놈이 낫냐, 이렇게 대통령을 뽑을 때가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교활한 후보냐 무능한 후보냐,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도둑질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좀 못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둑질해서 잘 사는 것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